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4년 전에 이혼 고비를 한 번 넘겼고 지금은 돌쟁이 아들을 키우며 정신없이 살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아이를 낳고 보니 세상의 모든 워킹맘들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다들 그렇게 일도 하고 육아와 살림도 잘할 수 있는 건지. 아직 육아 초보인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 그저 존경스러운 생각밖에는 들지 않는데요. 그러다 문득 4년 전에 그 일이 떠올랐어요. 제가 앞에서 이혼 고비를 넘겼다고 했잖아요. 만약 그때 이혼을 했더라면 지금의 사랑스러운 아들을 만날 수 없었을 텐데요. 아들 얼굴을 볼 때면 그때 이혼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었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하지만 언제든 그때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그때도 이혼의 고비를 넘길 수 있을지 그건 제가 모르겠는데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제와 남편 사이는 참 좋아요. 주변에서 아직 연애하는 것 같다며 부러워할 정도로 사이가 참 좋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시어머니도 때로는 친정 엄마보다 더 좋다고 생각할 정도로 제게 한결같이 잘해주시는데요. 제 명령에 딱 한 명 눈에 가시는 사람이 있어요. 저보다 3살 많은 신우라는 사람이 있죠. 남편보다 1살 어리지만 형님이 아닌 3살 많다 보니 말로는 언니라고 하지만 쟤를 항상 아랫사람처럼 대하곤 했어요. 그래도 남편과 결혼했을 그때 신우는 이미 시집에 갔다 왔으며 금 얼굴을 자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참아왔지만 문제는 이후 신우가 이혼을 하고 시어머니가 홀로 계신 집으로 돌아오면서 제게 극도의 스트레스를 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집과 시어머니의 집은 차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이 거리는 가까워 보일 수도 있고 멀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우는 가끔 전화로 남편에게 시어머니를 핑계로 우리 가족을 시어머니 집으로 호출했습니다. 그는 자주 보고 친해지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지만 진정한 속내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결혼 후 신우의 직장이 없었기 때문에 이혼 후에는 소득이 전혀 없었고 그래서 우리 남편에게 부당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용돈을 받겠다는 심상이 있는데 저에게 매달 용돈을 주는 남편의 입장에서는 그런 자기 동생이 달갑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몇 번 동생이라고 저 모르게 용돈을 준 적이 있었는데 결국 그게 독이 되었죠. 신우는 이혼 후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취직할 생각조차 없었거든요. 그렇다고 시어머니가 수입이 좋으신 편도 아니었는데 저희 시어머니는 솔직히 같은 여자로서 딱한 삶을 살아오셨어요. 참고로 저는 시아버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듣기로 술과 다른 것을 그렇게 좋아하셨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벌면 족족 술을 사다가 바람 피우는 데만 돈을 썼고 가정은 전혀 돌보지 않으셨대요. 결국 참다 시어머님께서 남편과 시우만을 데리고 집을 나와 다 필요 없으니 이혼을 해달라고 요구하셨고 그 이후로 쭉 시어머니는 쉬지 않으시고 일을 하셨지만 버리는 일을 하는 시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셨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돈도 감사하다며 알뜰하게 살며 모아 아들과 딸들을 모두 대학 공부까지 시키셨고 결혼은 제가 얼마든지 매달 용돈을 드릴 테니까 했는데 시어머니는 극도로 용돈을 받지 않으셨는데요. 나도 나 혼자 먹고 살 만큼 벌어 오히려 너한테 부담 주기 싫어 오히려 지금은 애들도 없고 나 혼자라 많은 돈은 필요하지 않아 오히려 너희가 더 돈이 필요할 것이고 집도 사야 하고 애도 낳아야 하고 그러니까 나 줄 돈 있으면 너희에게 줬다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열심히 노력해라. 나의 능력이 능숙하다면 내 집도 사주고 내게 용돈도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할 것인지. 나는 이 정도만 되는데도 너에게는 짐이 되지 않게 건강을 잘 챙기고 열심히 살게. 어머니도 참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짐이라니, 제 어머님이 그동안 너무 힘들어 하셔서라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을 왜 모르겠니? 진심으로 감사하다면서도 나도 내 유일한 엄마를 소중히 한단 말씀하기 위해서. 내 어머니께서는 정말 저를 소중히 대해주시고 마음씨가 고운 분이셔서 하느님께서 그러한 맘속을 가지신 것 같아요. 신우는 이러한 자기 어머니의 마음을 활용하여 도움을 받는 대신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억울하게 이혼을 당했다며 피해의식도 강했지만 어머님은 이렇게도 딸을 위해 힘써주셨다. 겉으로는 잘못을 인정하시긴 했지만 속으로는 안타까워하셨어요. 아니, 신우라는 여자는 바다이 불어 만나는 카드값 때문에 이혼을 당했거든요.
그리고 애를 키우는 것이 힘들어서 안 낳는다고 했고, 취직할 생각도 없이 남편이 벌어오는 돈만 쓰는 그런 여자였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같은 여자지만 그런 여자들을 싫어해요. 게다가 사치와 낭비도 심해져서 신우 남편이 이혼 소송을 냈는데 신우는 속수무책으로 이혼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애도 없는데 그리고 이혼 사유도 분명했기 때문에 상담하는 변호사들이 입을 모아도 승산이 없다고 포기하라고 했다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나는 실은 내부에서 아이를 무척이나 갖고 싶었다고 했어요. 신우도 결혼 전에는 무조건 아이를 낳을 거라며 서둘러 결혼하자고 했어요. 신우는 처음부터 아이를 가질 마음이 없었을 것이라고 하면서도 뻔뻔하게 임신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고 결혼 초반부터 시어머니 몰래 피임약을 복용하여 임신이 되지 않도록 했다고 하는데 듣고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더 나쁜 것은 임신이 되지 않아 우울해져 돈을 쓴다며 매달 200만 원 이상을 카드로 사용하고 거짓말을 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왜 자기가 사랑한 남편의 혈육인 그런 인간일까 싫어졌어요. 아마도 신우는 시어머니가 아닌 자신의 아버지를 닮았다는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혼하였어도 인색한 신우는 시어머니의 골칫거리가 되었고 더욱이 의부로부터 의식까지 하였습니다. 골칫거리였던 쉬운 눈에는 결혼해 남편이랑 알콩달콩 사는 나를 꼴보기 싫었나 봅니다. 어머, 언니도 좀 그렇다. 이혼유 앞에서 그렇게 행복한 척 티를 내야겠어요? 남편 없는 사람 서러워서 살겠나 진짜 배려 없네요네. 제가 은혜. 그럼 여기 언니 말고 남편 있는 여자 있어요? 우리 엄마도 혼자인데. 얘야, 추영경, 너 또 왜 그래? 아니, 그렇잖아. 아무리 신혼이라 좋아 죽겠어도 시댁 와서까지 둘이 낄낄거리고 붙어 있어야 해. 조심성이 없어, 야. 언제는 신혼이라 집에도 안 오냐고 바쁜 사람에게 전화로 뭐라고 하더니 왔는데도 뭐라고 하면 어느 장단에 맞추라는 거야? 너 괜히 샘나서 그러지? 그러게 남편 있을 때 잘하지 그랬어? 나도 남자지만 너 같은 여자 어떻게 데리고 사니 그동안 너랑 함께했던 생활. 살려준 그 남자가 보살이란 것이 무슨 뜻이야 보살이야? 그렇게 쉽게 마누라를 냉정하게 버려? 그 녀석은 천하에서 마누라를 버린 나쁜 놈이야? 천벌받을 놈이라고 오빠는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거야? 됐어. 이렇게 계속 염탐하기만 할 거면 그냥 오빠는 오빠 집에 가버려. 이게 진짜 엄마가 참고 봐줄 만한 건데 주려고 해도 못 볼 게야. 오빠가 내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사람이야. 왜 오빠한테 또 돈 달라고 부르는데 오빠가 이번에는 돈 안 준다 에이씨. 몰라. 신우는 그렇게 속을 쉽게 보이는 어른 같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시우라나 싶지 않아 많이 참았는데 계속 참아주니까 나를 점점 만만하게 보더군요. 그리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일이 있어요. 일어났어요. 언니가 우리 엄마가 독감에 걸려서 골골거리시는 거 아세요? 몰랐죠. 열이 아주 높고 음식도 제대로 못 넘기시고 며느리가 있으면 해주시려고 대접도 못 받으시는데 그러지 말고 오늘은 집에 오셔서 죽이라도 좀 끓여주세요. 원래 아플 때 서러운 게 오래 가니까요. 저는 오늘 진짜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나가봐야 해서요. 저도 어지간하면 엄마가 아프면 약속이든 뭐든 다 떠나서 병원을 가고 싶은데 그렇게 돼버렸죠. 아, 그래요. 저는 몰랐어요. 어머니가 많이 안 좋으신 거예요. 알겠어요. 제가 오늘 퇴근하고 집으로 갈 테니 아가씨는 볼 일 보세요. 저는 정말로 아무런 의심도 없이 걱정하는 마음으로 평소보다 2시간이나 빨리 퇴근하고 죽이며 과일 사들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향하게 되었어요. 참고로 저는 차가 없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했어요. 차는 상대적으로 직장이 먼 남편이 가지고 다녔거든요. 그리고 시댁은 대중교통으로 제가 다니는 직장에서 2시간 남짓이 걸리는데 시어머니가 아프시다는 말에 거리가 먼 줄도 모르고 저녁 시간에 맞춰서 도착하려 하나 그랬어요. 시댁을 향했어요. 그러나 제가 시댁에 도착했을 때는 시어머님이 주방에서 김치부침개를 만들고 계시는 걸 아니겠어요? 제가 놀라서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아프신데 부치셔야 할 게 아니에요. 저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죽을 만들어 왔는데 이왕이면 죽 드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뭐, 죽 누가 아프다니? 나 오늘 모처럼 쉬는 날이라 동네 아줌마들이 만들어 온 걸로 막걸리 마시면서 즐겨요. 그러는데 어떻게 그렇게 나왔는지 모르는데, 그나저나 너는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야? 아니, 그냥 그건 아침에 아가씨가 어머님이 독감에 걸리셔서 힘들어 하신다고 해서 집에 와서 조금 죽을 끓여달래서 뭐, 그게 또 그렇게 말했어. 아, 진짜. 걔는 어쩜 좋은지 독감은 무슨, 그냥 못 간 게 살짝 왔던 것 같아. 그마저도 어제 병원에 가서 주사대 맞으니 싹 나왔는데, 그게 또 너한테 헛소리를 했어. 그러게요. 아가씨는 왜 그런 거짓말을 저한테 했을까요? 내가 나도 걔가 왜 그러는지 내 속으로 나왔는데, 정말 모르겠어. 오늘은 그 뭐라고 배우인가 누구 정모인가 뭔가가 있다고 나갔는데, 그런 것을 보면 아주 한심해 죽겠어. 정말로, 저한테는 진짜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그게 고작 연예인. 정말 대단합니다. 그 점심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금방 열렸어요. 거짓말을 한 것 같아서 저를 우습게 생각하는 듯한 기분이었죠. 그래도 걱정했는데 시어머니께서 괜찮다고 하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신우가 농락당했다는 사실을 그냥 넘길 수 없었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바로 신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자 신우는 받지 않더군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몇 번도 안 가다가 갑자기 끊겨버리는 그런 것이죠. 화가 나면서 얘기를 해보자. 내가 이기나 싶은 마음으로 신우에게 전화를 거듭 걸어보았어요. 그래도 계속해서 화를 내더군요. 그리고 화장이 다 된 적반이었어요. 언니, 지금 뭐 할 거예요? 사람이 전화를 안 받으면 급한 일이 있나 보다 하고 말아야지. 계속 전화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라고 하세요? 지금 그런 말이 나와요. 어머니가 독감에 걸렸다고 하고 저에게 보라고 하더니 어머니가 괜찮으시다며 왜 제게 거짓말을 했어요. 참, 기가 막혀서 지금 그것 때문에 제게 화를 내시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안 아프면 다행이고 좋은 일이죠. 제 생각에는 언니가 우리 집을 좀 소홀히 여기는 것 같아서 일부러 그랬나 봐요. 며느리 시댁이랑 시어머니를 챙기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게 열받는 거 당연히 열받죠. 속았는데 열받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가씨, 급한 일이 뭔데요? 연예인을 쫓아다니는 게 아가씨에게 급한 일이에요. 아가씨의 나이는 몇 살인데 왜 창피해할 필요도 없어요? 도대체 왜 그런 태도를 취하시나요? 제가 만만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언니,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오빠는 나에게 세상의 전부라고 말하는데 전부가 같은 말인지 알잖아요? 아가씨를 경고하고 있어요. 한 번 더 거짓말을 하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조심하세요. 제 나이가 더 어려도 서열상으로는 윈이 알고 계시죠. 그 이후로 신우와의 관계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제 입장에서는 신우가 먼저 선을 넘었기 때문에 사과를 받고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야 감정이 풀릴 거예요. 신우는 옳고 글은 상관하지 않는다며 사과를 하지 않았어요. 그 이후로 제가 보이면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지만 그 역시 제가 똑같이 대응했어요. 이 모든 일이 아쉽네요. 요즘 뜨겁지 않아서 그래서 그때는 자세히 살펴보자는 의미로 그냥 하는 것인가? 그를 바라보고 제 앞에서 문을 쾅쾅 닫으며 젊음과 어울리지 않는 이상한 일을 했는데 나는 그것마저도 완전히 무시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남편과 시어머니와 크게 웃으며 수다를 떨었다. 그래서 그가 화를 받았는지 그날 밤부터 계속해서 술을 마셨는데 얼굴이 부이고 혀가 꼬부라져서 제 앞에서 내 흉을 보는 듯한 표정을 짓기 시작했다. 어이없고 황당했고 그것을 보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표정도 경악 그 자체였다. A씨 나이도 나보다 더 어린 사람과 결혼했기 때문에 더 높은 것처럼 나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하며 정말 짜증이 났어. 나는 처음부터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았는데 모습도 괜찮지 않은데 그리고 리스트를 하려 함과 하나는 더 이상 이러기 싫어. 엄마가 왜 그 사람을 선택하라고 했는지 전혀 이해가 안 되네. 그날 저 사람 상견례 갔을 때 꼭 깽판을 치고 와야 했어야 했는데 내가 그때 안 간 게 문제야? 엄마도 솔직하게 말해봐.
그 사람이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걸 얼마나 생각하면 내가 이혼해본 남편 앞에서 지는 사람을 만나고 있다고 희덕이 행동을 해? 너, 이 사람 짤릭한 집에서 그 입을 다물게 해야만 했는데 대신 그를 한 입에 취하게 해서 밤에 안 끌지. 지금 이건 뭐지? 어째서 그를 이렇게 쫓고 있는 건데? 그 사람이 뭘 내게 말했는지 알 것 같아. 한 번 더 나를 괴롭히면 그때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나 무서워, 엄마. 그 사람 초장에 잡아야 될 것 같아. 이왕이면 나중에는 엄마까지 그 사람을 함부로 말할 만큼 되겠어. 그 사람이 왜 날 무시할까? 이혼해서 그랬나 봐. 그리고 엄마는 돈도 없을 텐데 그때 그 사람이 왜 무시하는데? 이거 진짜 이 같아. 아가씨, 왜 이렇게 말을 하세요? 제가 어머니를 왜 무시할까요? 그리고 말은 바로 해야죠, 아가씨. 먼저 거짓말로 속여서 또 그렇다고 그때 가만히 안 하는 거잖아요. 그거나 저거나 어쨌든 가만히 안 둔다고 한 건 맞잖아요. 그게 신우한테 할 소리야. 야, 최원경, 너 미쳤어. 이게 어디서 옳기 언니한테 내가 잘못해놓고 왜 엉뚱한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내가 그렇게 생각 없이 사니까 지금 이 모양으로 사는 거야? 오빠, 너 말 다 했냐? 동생 억울하게 이혼당해서 이러고 있으면 오빠, 너가 먼저 나한테 도움의 손길을 뻗어야지. 저건 오빠도 뭣도 아니야? 엄마야, 저거 호적에서 막 파버려. 파기는 뭘 파? 팔 수 있으면 난 내 호적에서 널 파고 싶다. 어쩜 나는 너 때문에 점점 내 아빠랑 똑같아지는 내 팔자야. 내가 너 때문에 못 살겠다. 그냥 너랑 나랑 둘이 확 죽어버리자. 싫어. 엄마는 딸에게 말했다. 그게 할 소리야. 죽을 거면 엄마 혼자 죽어. 신우의 생각 없는 말과 행동의 시어머니는 당신의 가슴을 치며 눈물까지 보이셨어요. 그리고 남편은 더 있기가 힘든 것 같은데 저에게 집으로 돌아가자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속상해하시는 시어머님을 그냥 두고 갈 수는 없겠다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신우를 방으로 치우라고 하고 시어머님이 진정되실 때까지 옆에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저에게 신우 대신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내가 정말 너 보기가 부끄럽다. 그런데 어쩌니? 내가 저렇게 삐뚤어지고 심해도 내 자식인걸 이런 말 하는 것도 미안한데 내가 한 번만 봐줘라. 대신 내가 저를 입단속 제대로 시킬게. 어머니도 참, 나는 괜찮아요. 저를 넘어 아가씨와 함께 사는 제 어머니는 힘드실 텐데 어려운 일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세요. 솔직히 말하자면 제 진심은 아니었지만 어머니께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남편은 엄마가 참느라 고통받는 것 같아서 제가 그러는 거면 돈도 주지 말고 나가서 일하라고 해야 한다고 했어요. 이혼하는 것이 자랑거리인 게 아니라 이미 힘든 엄마에게는 빚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엄마도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쟤도 사랑받는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며 그런 말을 했는데 시어머니는 아무 대답도 않으셨어요. 시어머니도 남편의 말이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가자고 제가 제안했어요. 그 후로는 시어머니에게 전화는 드리지만 시댁을 잘 찾아가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시어머니가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좋다고 하셔서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필요할 때는 시어머님과 따로 밖에서 만나 저녁도 먹고 시간을 보냈는데 시어머니께서 신우에게 다시는 저에게 전화를 하지 말라고 신중한 당부를 하셨다고 하더군요. 또한 분량을 만들면 집에서 쫓아내 버릴 거라고 엄포스트했습니다. 주말에는 여행도 다니면서 여느 신혼부부처럼 많은 추억을 쌓았죠. 제 남편은 자기 식구들에게 잔혹했지만 저에게는 참으로 자상했던 남편이었고 결혼할 때 좋았어요. 결혼 전에는 신우가 그런 구제불능 미친 녀석인 줄 몰랐어요. 결혼 전에 그것을 알았다면 혹시 결혼을 재고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몇 달 동안 신우이와 결말을 지을 수는 없었지만 시어머니와 남편이 있어서 저는 큰 어려움 없이 지냈어요. 시어머니의 생신이나 명절에도 시어머니가 먼저 우리 집에 방문해 주셔서 대신하는 일을 굉장히 가볍게 지낼 수 있었는데요. 며느리인 제 입장에서 너무 감사한 일이었죠.
그래서 신우 사안은 정말 마음에 안 들었지만 결혼 생활을 깨고 싶은 마음은 갖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어요. 신우가 결국 혼자 터져버려서 전화를 해왔거든요. 처음에는 받지 말까도 생각했지만 죄도 없는데 피하는 것도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저는 당당하게 전화를 받았어요. 언니여요. 언니는 어찌하여 며느리 도리도 안 지키고 혼자 편안하게 살아요. 이럴 거면 결혼을 왜 해야 해요? 말씀드리자면 다음과 같이 문장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말았어야죠. 아가씨. 차은 말해요. 그리고 제가 언제 며느리 돌리를 안 했어요? 아, 참, 그럼 언니가 며느리 노릇을 했다고요. 언니는 명절도 안 챙기고 시어머니 생신도 나 몰라 하는 나쁜 년이. 아, 말 가려서예요. 어디서 연희에 제가 왜 시댁에 안 가는데요. 아가씨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먼저 안 간다고 한 적은 없어요. 어머님이 먼저 아가씨 있으니까 오지 말라고 하셨죠. 따지려면 제대로 알고 따지던가. 왜 자꾸 저한테 비를 거세요? 내가 아가씨보다 어려서 만만해요. 그래, 만만하다 며느리는 며느리답게 저자세로 설설기지는 못할 망정 세상 너처럼 편하게 사는 며느리가 어디냐? 내가 너만 보면 대알이 꼬여서 못 살겠어. 그건 아가씨 자격지심이 그러게. 왜 그렇게 살아요 홀로 계신 어머니? 생각하면 나는 그렇게는 못 살 것 같아요. 우리 엄마는 엄청 생각해주는 척하네. 나도 이전에는 시어머니한테 잘하는 며느리였던 반면 너는 반도 안 하는 것 같아. 너를 보면서 왜 너 같은 애도 멀쩡하게 잘 사는데 나만 이혼당했는지 억울해서 못 살겠다. 계속 이렇게 비매너로 통화하실 거면 끊을게요. 그리고 또다시 이런 전화하시면 그때는 번호 차단할 테니 그런 줄 아세요? 야, 너 진짜 그러기만 해? 저는 소리소리를 지르는 신호의 목소리를 뒤로 한 채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계속 울리는 전화벨에 짜증이 나서 그날 하루 동안은 신우 번호를 차단해 놓았는데요. 마음 같아서는 차단을 풀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시어머니와 지내는 유일한 가족이라 다음날 차단을 해제했어요. 문장 구조와 표현을 수정하여 다음과 같이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풀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도 신우희가 전화로 비를 건다고 말했고 남편은 자기가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제가 차단을 해제한 날에 남편은 신우한테 전화해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 같았어요. 신우가 아버지 없이 자라서 어머니인 시어머니보다 오빠를 조금 무서워하거든요. 그러나 그런 오빠와 함께 사는 저는 만만하게 생각했더니 이 부분은 솔직히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난 후 신우가 제가 다니는 회사까지 찾아왔어요. 그렇게 되자마자 차를 운칠해서 나갔지만 그날 신우는 깔끔한 차림으로 나를 찾아왔더군요. 무슨 일이 있는지를 자세히 알려주며 정중한 말투로 시간을 좀 내달라고 요청했어요. 이런 일이 또 무슨 일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싶었지만 장소가 장소니까 회사 근처 카페로 갔고 시간이 많지 않으니 용건만 짧게 말하라고 했는데 신우는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을 꺼냈어요. 저기 언니, 일단은 그간 있었던 일 사과할게요. 솔직히 언니가 부러웠어요. 언니는 일도 결혼 생활도 잘하잖아요. 저도 언니처럼 그렇게 살고 싶었거든요. 근데 제 마음대로 안 되어 보니까 저도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무슨 바람이에요? 사과해주는 건 고맙지만 솔직히 무서워요. 에이, 제가 큰맘 먹고 사과하러 왔는데 언니도 좀 부드럽게 받아주세요. 저 앞으로 언니랑 잘 지내고 싶어서 그래요. 그리고 불쌍한 우리 엄마 위해서라도 제가 변해야지. 언니 모르죠? 우리 엄마 요즘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밤마다 파스 붙이면서 밤새 끙끙거리면서 자요. 내가 병원에 가라고 하면 돈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는데 정말 너무 속상해서 어머님이 그러셨어요. 분명히 언니랑 오빠를 걱정할까 봐 내내 숨기고 살았겠죠. 근데 생각을 해봐요. 엄마 하는 일이 다 몸 쓰는 일이고 엄마 나이가 있는데 안 아픈 게 이상한 거죠. 아마 저도 이혼하지 않았으면 몰랐을 거예요. 저는 신우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다. 지난 독감 사건처럼
신호가 과장이나 거짓말을 한 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상식적으로 시어머님이 주로 식당이나 청소일을 하시기에 신우의 말에 신빙성이 있었죠. 그런데 그 후 신우는 제 얼굴을 살피더니 그제야 진짜 용건을 꺼냈고 저는 신우의 말에 또다시 꼭지가 돌고 말았어요. 언니, 그래서 하는 말인데요. 솔직히 우리 엄마가 아프면 누가 돌봐야 할까요? 언니는 여자이고 오빠는 남자인데 저밖에는 없잖아요. 다행이라고 하는 말도 웃기긴 한데 저는 하는 일도 없고 남는 건 시간뿐이니 제가 딱인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솔직히 능력 있는 여자는 계속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너무 아깝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는데 경력도 단절된 저라면 밖에서 일하기보다는 언니 대신 집안일을 하고 엄마를 챙기는 쪽이 더 나을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죠? 미안한데 이해가 잘 안 가요. 언니도 참 머리가 좋은 사람인데 왜 이해를 못하죠? 자, 생각해봐요. 예를 들어 언니는 시댁에 온 엄마가 아프면 뭘 해야 할까요? 저희 엄마가 거동이 힘들면 며느리인 언니가 전부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죠. 우리 엄마 병원도 모셔가고 그런 것을 해야 하잖아요. 그게 다예요. 당장 엄마가 아프면 돈도 못 벌 텐데 언니가 엄마를 모실 거 아니면 돈도 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제가 대신 한다고요? 언니가 저를 고용해서 급여를 주는 거예요. 고용이 아가씨, 이건 괴팍이 아니라며 가 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 집에 살고 있는 건 아가씨야. 아가씨 사는 집을 청소하고 밥하는 걸 저한테 급여를 달라고요. 안 그랬으면 말하긴 쉽지 않아요. 언니랑 오빠는 함께 벌면서 우리 엄마에게 용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프고 계속 일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언니 대신 며느리의 역할을 해준다는 건데 세상엔 공짜는 없어요. 아가씨, 무슨 말이세요? 그럼 제가 어머님에게 잘해주고 챙겨드리면 제가 아가씨 대신 딸의 역할을 하는 것인가요? 저든 아가씨든 어머님에게 잘해야 하는 도리가 있는 거죠. 돈을 달라는 말도 참 기발하게 하네요. 오늘은 얘기는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언니는 진짜 왜 그렇게 매정해? 그래요. 저 연니한테 돈을 달라고 찾아온 거 맞는데요. 우리 엄마를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겉으로는 우리 엄마를 위한 척위선을 피우며 내가 우리 엄마를 챙기면서 언젠 돈 좀 받겠다는데 그게 나빠요. 우리 엄마에게 줄 용돈을 저한테 준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잖아요. 좌우간 있는 사람들께서 더해 들어가 보면 내가 언니 대신 우리 엄마를 모시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아가씨는 정말 몰라서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 알면서도 일부러 그러는 건가요? 아가씨는요.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것이 아니고 빌부터 사는 거예요. 집에 있으면서 손 하나 까다 안 하고 연예인을 쫓는 동안 어머니에게 돈을 달라고 한다면서 사람이 왜 그렇게 뻔뻔할까요? 저는 만약 어머님이 필요하다고 하실 때면 용돈이나 생활비를 드릴 의지가 있어요. 하지만 아가씨한테 10원도 주려고 생각은 안 하니까 꿈을 깰 필요가 있어요. 우리 엄마가 많이 화나실 것 같아요. 언니는 시시한 것에 웃을 때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엄마의 성격을 잘 모르겠어요. 혹시 그걸 믿고 이용하는 건 아닌가요? 아무튼 생각을 잘 해보세요. 나를 신호라고 생각하지 말고 상조해주는 가사도우미나 겸 요양보호사로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요. 많이 달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딱 200만 원만 매달 주세요. 그리고 지금 당장 생각하지 말고 10년, 20년 뒤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엄마의 상황을요. 홀씨 어머니가 병들면 우리 엄마를 돌봐야 할 거야. 그런데 그 일을 내가 맡아야 한다고 월 200에 이게 싼 거 아니냐고 말하는 건 어떻니? 말이 안 통하네. 내가 어머니를 돌보면 됐다고 하면 할 텐데 그것에 대한 생각은 없으니 이후 내게 돈 문제로 찾아와서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알겠어. 그래. 너 진짜 끝까지 잘난 척하고 싶으면 우리 엄마가 잘해주기 때문에 웃지? 그렇게 할 거라면 오빠랑 이혼해. 이혼 안 한다면 영원히 너를 괴롭힐 테니까. 너를 회사에서 망신시키는 걸 보기 싫으면 돈이라도 주던가. 결혼과 이혼 중에 하나 선택해. 나는 신에게 우라통을 터뜨렸다.
그래서 고민 없이 말했어. 이혼한다고 했으면 그게 신호니까 이혼하지 않으면 영원히 진상 부릴 거다. 상님하면 끔찍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신호를 받자마자 남편에게 바로 전화했어요. 내 동생이 회사까지 올 때마다 나에게 200만 원을 줄 것인지 아니면 이혼할 것인지 선택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혼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내가 이따가 이혼 서류를 챙겨갈 테니 도장을 준비해 달라고 했어요. 신우는 내가 남편에게 전화해서 이혼을 통보하는 걸 듣고 놀라 눈이 튀어나왔고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이유로 이혼을 한다며 놀라 욕을 했어요. 그러나 내가 선택한 것이며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왜 그렇게 소란인지 궁금했어요. 그리고 나는 마침내 그의 말을 다 듣고 말했어요. 야, 나도 여자지만 너처럼 여자는 진짜 싫어. 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지. 다른 분의 돈을 가지고 용돈을 쓰는 것은 부당하며 그런 욕심이 있으면 직접 돈을 벌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렵게 벌어보고 있는 돈을 탐내서는 안 되겠어? 내가 그로 인해 이혼을 당했던 건 모르겠지. 그 사람이 그런 상황에 처했으면 반성하고 바꾸도록 노력을 해야지. 정말 너희 엄마의 상황이 너무 안타까워. 너도 그런 딸을 가졌을 때 그 얼마나 힘든지 알 것이야. 그럴 때야 다듬어 주어야 했는데 그걸 한 죄로 여겨도 나도 마찬가지야. 그때 나한테 나와 깽판 치자고 했던 거야? 그랬다면 그래도 너도 그때 나와 깽판 쳐야 했지. 너 같은 인간은 못 봤어도 살 수 있었는데. 어쨌든 난 내가 원하는 대로 이혼할 거니까. 그러니까 계속 나를 닮으려는 짓 하지 마. 그런 짓거리를 계속하면 경찰 불러야 할 거다. 알겠어. 그렇게 하겠어 하고 말하자마자 카페를 떠났어요. 그리고 뒤늦게 신우가 쫓아와서 날 붙잡으려고 해서 피해 나갔어요. 전속력으로 회사 안으로 들어왔고 그 뒤로 제 전화가 불렀는데 친절하게 차단했어요. 그리고 그날 신우가 시어머니에게 말을 했는지 시어머니가 전화를 했어요. 저는 죄송하지만 이혼하고 싶다는 마음을 표현했어요. 시어머니는 다시는 신우와 연락하거나 만나게 하지 않겠다고 애원했지만 그때는 그런 사람이 가족으로 있는 것이 소름 끼치게 싫었어요. 그래서 이혼하고 싶다고 했죠. 시어머니는 이번에도 당신이 미안하다며 사과하며 울먹였고 마음이 약해지긴 했지만 이런 일이 앞으로 반복될 것이 확신되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는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혼 서류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도장을 찍기 싫어서 제가 계속 회피하면서 이혼장까지 전화했고 남편은 자기가 고아처럼 살 테니 마음 좀 바꿔달라고 사정사정을 했는데 저는 싫다고 했어요. 그래서 서류를 집에 두고 나와서 거기에 작성할 것 하고 도장을 찍어서 일주일 뒤에 가정법원 앞에서 만나자고 했는데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사실 저도 한다면 하는 성격이고 남편과 어머니에게는 미안한 말씀이지만 그런 진상 신우가 있는 짓을 구석과는 연을 끊어버리고 싶었어요. 남편에게 가장 법원으로 나오라고 한 날, 저는 희한한 광경을 보게 되었어요. 제가 먼저 도착해 법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남편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왔습니다. 왔을 때요. 끝까지 사람이 힘들게 왔마니. 왜 그런지 한숨을 쉬고 있는데 시어머니 뒤에는 다른 누군가가 또 있었어요. 금방이라면 신우 있죠. 어머니는 신우의 머리칼을 잡고 질질 끌며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끌려가는 소처럼 싫다고 버티면서 끌려오고 있었어요. 덕분에 그 모습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고 이윽고 시간 걸려서 남편, 시어머니, 그리고 신우까지 제 앞에 서게 되었어요. 아가, 내가 오늘 여기서 결판을 짓겠다. 지금부터 난 딸이 없어. 그러니까 너한테도 신우가 같은 건 없다. 엄마, 지금 뭐라는 거야? 그럼 난 엄마 딸이 아니면 뭘까? 조용히, 네, 이게 다 너 때문이잖아. 저 혼자 이혼하는 것도 엄마 때문이야? 오빠까지 이혼시키려고 내가 그때 그냥 너는 내 아빠한테 맡기고 나온 건데 그래도 새끼라고 데리고 나와서 즉시 죽을 만큼 키웠더니 이게 지금 나한테 하는 짓이야. 엄마는 왜 나한테만 그런 건지? 잘못은 옳기 언니한테도 있어. 이건 머리가 없는 우리 집에 기꺼이 시집와서 이 정도로 잘해주는데 나는 언니가 업고 다니는 정도로 고맙다.
그래서 내가 너를 버리는 거야? 앞가림도 못하는 게 뭐, 나를 모셔 지나가는 게도 없겠다. 지금 당장 다 무릎 꿇고 내 입으로 말해. 앞으로 우린 만나지 않겠다고? 오빠야, 오빠야,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해? 그냥 오빠가 이혼해도 쟤보다 훨씬 좋은 여자 만날 수 있어. 오빠 애도 없잖아. 그 입 안 댕기고. 난 그래도 내가 결국 정신을 차릴 거라고 믿었어. 만약에 내가 너 때문에 정말 이혼한다면 앞으로 나 볼 생각도 없어. 어디서 모르는 척을 하지 말고 평생 숨어 있을 계획이 아니니까요. 무릎을 꿇고 신을 빌며 결국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대신해 울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제 고아처럼 혼자 살 것이라며 잘 먹고 잘 살겠다며 땅을 치며 대성통곡을 하더군요. 그런데 솔직히 그 순간에는 나조차 창피했습니다. 어쩌다 할 바를 모르신 두 분의 얼굴을 보지 못할 수가 없다고요. 긴 시간이라도 함께해온 가족으로서 마지막에는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러더니 천륜이 하지만 모두 신의 도움을 기대하니 마음이 풀렸어요.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어요.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있을 생각이에요. 울산에서 작은 공장을 운영하거나 그래서 신우에게 거기에 내려가 일을 하라고 했어요. 거긴 거리 때문에 기숙사나 원룸 같은 사택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전부터 신우를 거기로 보내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거기 가서 자기 힘으로 돈도 벌고 정신도 차리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돈 좀 모으고 새 사람이 되어 돌아온다고 약속하면 이혼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옆에서 시어머니가 얼른 좋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그랬죠. 신우는 맞이하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사실 신우도 집에서 쫓겨나면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거기에 내가 이젠 신우한테 하던 대로 함부로 할 수 없으니 신우한테 선택지가 없다고 생각했을 거나 다름이 없었겠죠. 그리고 그 뒤로 나는 완전 속전속결로 신우를 우리 큰 아빠의 공장으로 보냈는데 공장이 지방에 있어서 일할 사람이 없어서 큰 아빠와 큰 엄마는 환영해주기로 신우에게 이력서가 필요하지 않다며 등본과 월급을 받을 통장만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일자리를 찾아주는 올케가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신우는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입이 빨라서 시댁을 빠르게 떠나버렸죠. 그런데 그때의 시어머니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는데 실제로 그녀는 많이 힘들었었다고 했어요. 생활비는 2배나 3배가 나왔다고 하셨죠. 생활비는 2배나 3배가 나왔다고 하셨어요. 저건 어디 나가 일할 생각도 없지? 내가 정말 죽겠다 싶었어. 어머니도 참 그럼 저한테 미리 말씀을 하시죠. 예, 내가 너한테 그런 소리를 어떻게 하니? 나도 쪽팔리지. 가족끼리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저는 오히려 어머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는 게 서운해요. 아, 그래. 앞으로는 시시콜콜 다 너한테 말할게. 대신 이혼한다는 말은 절대 하지 마라. 나는 있잖니. 너를 처음 봤을 때부터 좋았다. 넌 애가 참 당당하고 밝잖아. 그래서 내 아들이 너를 좋아했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 애들도 너처럼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내가 말은 안 했지만 우리 광훈이 너 만나고 얼마나 얼굴이 좋아졌는데? 나는 지금도 팔라는 건 딱 하나다. 너들이 서로 의지하고 사회좋게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지도 못하지만 너희들이 잘 살고 있는 거 보면서 대리 만족하고 싶어요. 어머니, 그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좋으신 분 만나면 재혼하고 싶어요. 어머니, 이렇게 고소한 것이 너무 아깝습니다. 어머니야, 얘기는 됐어요. 이제 와서 무슨 괜히 나중에 고생할까 봐 난 시집 보내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에이, 설마요. 저는 현재까지도 시어머니와 친모녀처럼 살고 있답니다. 그리고 지금 아들을 낳아 좌충우돌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데요. 남의 아이들은 빨리 크던데 제 아이는 아닌가 봅니다. 매일매일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회사에 있을 때면 눈앞에 아들 모습이 아른거리는데 그럴 때면 귀여운 아이 시절은 조금 천천히 지나갔으면 하는 이중적인 생각도 드는군요. 아, 저는 현재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복직하면서 아이를 맡기겠죠. 곳이 없어서 제가 먼저 시어머님께 제안을 드렸어요. 월 200에 저희와 합가 아이를 받아달라고요. 그리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무조건 칼퇴근해서 시어머니를 퇴근시켜드리는데 저희 시어머니는 손주를 보는 게 하나도 힘들지 않다시며 자꾸 연장 근무를 하시겠다고 고집을 부리세요. 하지만 어림없는 소리예요. 이렇게 가능하면 오래오래 시어머니와 한 집에서 화목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주변에서는 어떻게 시어머니랑 같이 사냐고 힘들겠다고 하지만 그건 정말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저는 시어머니와 살아서 너무 좋거든요. 시어머님이 아니라면 제가 이렇게 잘 살고 있을 리가 없어요. 친정 부모님도 너무 사랑하고 감사하지만 앞으로 시어머님께 많은 효도를 하고 살고 싶은 마음입니다. 젊어서 속상하고 고생하셨던 일들을 제가 있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년째에 저희 큰아빠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신우가 이제 정말 정신 차려서 어머니의 고민이 덜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편이라 그건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가족이 큰 걱정 없이 지금처럼만 살 수 있길 바라며 제 사연을 마무리할게요. 혹시 저희 신우 같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좋은 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꼭 챙겨볼게요. 그럼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줘서 고마워요.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